평균율 법칙을 따르라. 나는 어린 시절 미주리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다. 어느 날 어머니가 벗지 따는 것을 도와드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데일, 도대체 왜 우니? 생매장 당할까봐 걱정되어 그래요. 하고 대답했다. 그 무렵 나는 세상 만사가 고통스러웠다. 비 오는 날 번개가 치면 벼락에 맞아 죽지나 않을까 걱정했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금세 굶게 될까봐 두려웠다. 또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가 내 커다란 귀를 잘라버리지는 않을까 무서워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샘 화이트는 언제나 그런 말로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어찌나 걱정이 많았던지 모자를 벗고 인사하면 여자애들이 보고 웃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또 나와 결혼해줄 여자는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른다고 고민했고, 결혼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좋을까 하는 것까지 걱정했다. 나는 아마 시골 구석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게 되겠지. 식이 끝나면 단장한 사륜마차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마차 속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어떻게 그것을? 나는 밭을 갈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고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내가 걱정해온 일 가운데 90%는 끝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토록 무서워했던 낙뢰도 국립안전협회에 따르면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35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산채로 생매장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바보 같은 헛소리였다. 시체에 방부 처리를 하지 않던 시대에도 생매장 당하는 사람은 1,000만 명 중 하나가 될까 말까 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겁에 질려 울었던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어렸을 때와 청년기의 고민에 대해서 말했지만 어른들의 고민도 캐고 보면 우스운 것이 많다. 이제라도 평균율 법칙으로 우리 고민의 정당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평가하여 매사에 자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는 고민의 90%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런던의 로이드 해상 보험회사는 사람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고민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로이드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재난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내기를 걸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를 도박이라 부르지 않고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평균율 법칙을 밑받침하는 도박이다. 이 거대 보험회사는 창립한 지 2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인간의 본성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세기는 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도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재난에 대해 평균율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갖가지 재난에 대해 보험을 들도록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권유할 것이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평균율 법칙을 조사해보면 여지껏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놀랄 것이다. 가령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게티스버그 전투 같은 격전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당장 있는 돈을 다 털어 보험에 들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과 그 밖의 일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때니 남은 몇 해 동안 마음껏 즐기자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평균율 법칙에 따르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의 위험률은 평화로운 시기에 50세부터 55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위험률과 동일하다. 평화 시 50세부터 55세 사이의 사망률은 게티스버그 전투에 참가했던 16만 3천 명의 장병 사망률과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의 몇 장을 보우 호반에 있는 친구 제임스의 별장에서 집필했는데 한여름을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허버트 H. 셀린저 부부를 만났다.
셀린저 부인은 단아한 몸매의 침착한 여성으로 고민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아온 듯한 온화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난로가에서 한담을 나누다가 그녀에게 지금까지 고민으로 걱정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고민이라고요? 저는 고민 때문에 인생을 망쳤답니다. 자그마치 11년 동안이나 제가 만든 지옥 속에서 헤매다가 겨우 벗어났어요. 저는 몹시 성질이 급하고 신경질적이어서 언제나 안절부절 못했지요. 매주 세만테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버스로 물건을 사러 다녔는데 흥정하다가도 여러 가지 집안일들이 걱정되어 어쩔 줄 몰랐어요. 전기 다리미를 꽂아놓지는 않았을까? 혹시 집에 불이라도 난 건 아닐까? 하녀가 아이들만 남겨놓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 차에 치이지 않았을까 하고 근심거리가 태산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물건을 사다가도 조바심이 나서 견디다 못해 집을 다시 둘러보고 올 때도 있었죠. 이제와 생각하면 저의 첫 번째 결혼이 불행으로 끝난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두 번째 남편은 변호사인데 이분은 매사에 고민하지 않고 침착하고 비판적인 성격입니다. 가끔 제가 초조하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좀 침착해져 봐요. 그래야 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잖소. 평균율 법칙에 비추어 과연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뉴멕시코주의 알부커크에서 칼스바드 동굴로 가는 험한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차가 흔들리고 미끄러지는데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차가 도랑으로 처박힐 것 같아 어쩔 줄 몰랐지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설령 차가 도랑에 처박힌다 해도 우리가 다칠 가능성은 아주 적어. 또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토킨 계곡으로 캠핑 갔는데 어느 날 밤 해발 6,000피트 지점에서 야영하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텐트가 금방이라도 결단 날 것 같았지요. 텐트는 밧줄로 튼튼하게 나무에 묶여 있었지만 바깥쪽은 바람 속에서 펄럭거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저는 금방이라도 텐트가 찢겨 공중으로 날아갈 것만 같아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태어냈어요. 여보, 우리는 브루스터의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거야. 브루스터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알고 있어요. 60년 동안이나 산속에다 텐트 치고 살아왔다지 뭐요. 이 텐트도 오래전부터 이곳에 쳐져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어요. 평균율 법칙으로 따져봐도 오늘 밤은 사고는 없을 거요. 날아간데도 다른 텐트로 옮기면 되잖소.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밤을 편히 보낼 수 있었지요. 또 몇 해 전에는 소아마비가 우리 고장인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전 같았으면 저는 히스테리를 일으켰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진정하라고 타이르더군요. 우리는 되도록 조심했어요. 아이들은 사람 많은 곳에 내보내지 않았고 학교도 쉬게 하고 극장에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위생국 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태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소아마비가 가장 심하게 유행하던 때에도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은 주 전체를 통틀어 1,835명이었고 보통 때는 200 내지 300명 정도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평균율 법칙으로 보면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리는 확률은 아주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평균율 법칙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제 고민의 90%를 제거해 주었어요. 그리고 과거 20년 동안의 제 생활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죠. 온갖
두려움과 불행은 대부분 상상에서 생기는 것이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수년간을 돌이켜보면 내 고민의 대부분도 그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스 그랜트는 자기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의 제임스 A. 그랜트 유통회사의 소유주로 플로리다산 오렌지와 그레이프 프루트를 한 차례에 화차 10대 내지 15대씩 주문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음과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혹시 열차가 전복되지는 않았을까? 과실이 선로에 쏟아지지는 않았을까? 화차가 철교를 통과하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 물론 화차에는 보험을 들어두었지만 제때 과일을 배달하지 못하면 거래처를 잃게 될 염려가 있었다. 그는 걱정한 나머지 위궤양에 걸린 것 같아서 의사를 찾아갔다.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성이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겨우 마음을 놓았다고 했다. 그 와중에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보게 짐 그랜트, 자네에게 지금까지 열차 사고가 몇 번 있었지? 글쎄, 5번 정도 아닐까? 25,000대 중에 불과 5대라고? 그러면 5,000대의 1 비율이 아닌가? 평균일 법칙으로 봐도 화차 한 대가 전복될 위험률은 겨우 5,000분의 1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걸 갖고 뭘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철교가 무너질지도 모르지. 잠깐만 기다리게. 지금까지 철교가 무너져서 화차가 손해 입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지? 한 번도 없었어. 그는 또 자신에게 말했다. 자넨 정말 바보로군.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철교 붕괴나 5,000분의 1의 위험률밖에 없는 열차 전복을 걱정하다가 위궤양이 생긴 게 아니냐고. 이런 생각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고민했던 것이 굉장히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에는 평균율 법칙을 적용하기로 했지요. 그런 뒤부터는 위궤양 같은 것으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알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로 있을 때 나는 그가 정적이 공격해 올 때마다 언제나 기록을 살펴봅시다. 기록부터 조사해 봐야죠. 하고 말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실을 검토해 갔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라면 먼저 현명한 알 스미스의 충언에 따라 기록을 조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이 어느 정도 근거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프레드릭 제이 말스테드는 자신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 공포를 물리쳤다. 그가 성인강좌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944년 6월 초순 저는 오마하 비치에서 가까운 좁은 참호 속에 있었습니다. 제999 통신중대의 일원으로 노르망디에서 복무하고 있었죠. 좁고 긴 참호를 둘러보면서 이곳이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밤 11시경에 독일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저는 공포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 밤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곳에 온 지 4, 5일 만에 저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달리 무슨 방법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그런데 문득 오늘로 5일째지만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무사했어요. 단지 부상자가 2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독일군 포탄 때문이 아니라 아군 고사포의 장렬탄 파편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건설적인 일을 해서 고민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죠. 그래서 참호 위에 파편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대가 산계에 있는 넓은 지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깊고도 좁은 참호 속에서 제가 죽게 될 유일한 경우는 직격탄을 맞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격탄을 맞을 확률은 10,00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할 정도였지요.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2, 3일 후에는 심한 폭격 속에서도 태연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장병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평균율 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전에 수병이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해군에 있을 때 그와 그의 친구는 고옥탄 휘발유를 나르는 유조선 근무를 명령받자 걱정이 태산 같았다. 고옥탄 가솔린을 적재한 유조선이 어뢰를 맞게 되면 배는 폭발하고 승무원 전원이 죽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 해군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한 숫자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어뢰가 명중한 100척의 유조선 중에서 60척은 침몰하지 않았고 침몰한 40척 가운데 10분 이내에 가라앉은 것은 겨우 5척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배에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사상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승무원 전원은 용기를 되찾았다. 기회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평균율 법칙에 따르면 전사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이런 설명이 사기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평균율 법칙의 지식 덕분에 공포심을 털어낼 수 있었지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미네소타 세인트폴 출신의 클라이드 W. 마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전 승무원의 기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살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평균율 법칙 덕분에 아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하는 습관이 우리를 망치기 전에 그것을 타파하는 세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 기록을 조사해보자.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당장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평균율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가?